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보장 설계 레시피 과정 함께할 최돈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많은 과정에서 이제 만나 뵙게 됐었는데요. 특히 얼마 전까지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셨던 우리 보장 설계의 격을 높이는 통계 키워드, 이제 보장왕 통키라고 하는 책 시즌 2를 제가 이제 레시피라는 개념으로 새로 이제 책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관련돼서 그 부분들을 좀 조목조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보장이나 종신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 만나서 이 컨설팅을 하시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최소한 아픈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맥시멈 이제 죽는 얘기, 사망을 전제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썼던 책, 우리 보장왕 통키, 종신왕 통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보장 설계나 종신 설계를 조금 더 쉽게 담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통계를 가지고 이제 풀어내는 여기에 이제 중점을 맞춰서 책을 썼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이제 보장왕 통키 시즌 2를 만들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우리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레시피를 보면 좀 비슷하게 요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장 설계도 이 책을 가지고 레시피처럼 따라해보면 좀 이제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어떨까라는 컨셉을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다양한 질병 컨설팅에 대해서 보장왕 통키 2 보장 설계 레시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강의에 또는 뭐 책에 항상 가지고 있는 제 나름대로의 기본 패러다임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가끔 가다가 보면 제가 너무 집중을 해서 우리가 질병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의학에 대한 공부를 너무 깊게 한다거나 이런 오류를 범하시는 경우들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좋지요. 컨설팅을 할 때 굉장히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을 만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 본인이 직접 그 질병을 앓고 계신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고객의 아주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이 그 질병을 앓고 계신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자칫 의학적인 정보로만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그 가족이나 본인보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 설계라고 하는 개념을 고객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그 기본 취지에 맞춰서 컨설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그래서 고객 니즈에 맞는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 다양한 정보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컨설팅에 성공하고요. 어떤 분은 컨설팅에 실패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 예전에는 저희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에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보가 폐쇄돼 있고, 근데 우리 컨설턴트님들께서 고객님들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신뢰를 얻을 수도 있고 또 나의 실력을 보여줄 수도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뭐 텔레비전 돌리시다 보면 보험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또 유튜브에 보면 컴퓨터 뒤에 숨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사심없이 전달해주는 유튜버들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물론 그 가운데서 뭐 잘못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야 될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어서 가끔 얼굴 찌푸리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고객님들이 관심만 가지면 많은 정보들을 다양하게 얻을 수 있고요. 우리 컨설턴트님들께서 고객님 만나서 하신 얘기가 뭐가 틀렸는지를 낱낱이 이야기해 주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강조하는 건 뭐냐면 똑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컨설팅의 성공의 요소가 된다. 그래서 오늘도 각각의 질병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는 기본적인 정보, 기본적인 지식에 한정하면서 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고객들에게 전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것은 저희가 독보적인 사망 원인 1위. 암이 되겠죠. 우리가 공식적인 용어로는 악성 신생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암에 대한 보장 설계를 지금부터 시리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맨 첫 번째 시간이니까 암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암의 개념과 그다음에 암을 저희가 나 암 말기래, 암 3기래, 초기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암의 병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 저희가 악성 신생물, 그러니까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새로 만들어진 물건, 이렇게 저희 정의할 수 있는데요. 암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희가 종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양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혹이 되겠죠. 혹. 혹은 왜 생길까요? 우리의 몸은요,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균형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몸은 균형을 유지하고 싶어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손가락이 있는데요. 이 안에 있는 세포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계속 사멸하지만 이 길이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 길이를 유지하지 않고 만약에 계속적인 증식을 한다. 손가락이 계속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안에서 어떤 세포가 이상한 증식을 계속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증식을 하는데 길이는 길어질 수 없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증식한 세포가 바깥으로 볼록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걸 저희가 흔히 혹 또는 종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종양은 전부 다 나쁜 거냐? 꼭 그렇진 않거든요. 저희가 종양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실제 이제 의료 서적 같은 데 많이 인용되는 그림인데요. 지금 피부에서 볼록 튀어나왔죠. 볼록 튀어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증식을 멈추지 않는 계속해서 증식하는 이런 혹, 종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상적인 세포도 간혹 이렇게 증식을 멈추지 않는 종양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근데 몸에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그 독성 물질이나 아니면 공격을 하지 않는 착한 종양이에요. 이런 착한 종양들을 저희가 양성 종양이라고 하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성 종양의 모양은 굉장히 동그랗고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똑같이 볼록 튀어나왔죠.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역시 계속 증식을 하는 종양인데 이 종양은 생긴 것 자체도 울퉁불퉁 못생겼고요. 불규칙하게 생겼고요. 경우에 따라서 정상세포를 공격하거나 독성을 가지고 있는 나쁜 그런 이제 종양이 있는데 이런 악성 종양을 저희가 암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건강검진 같은 거 받다 보면 뭐 대장에서 용종을 떼내었다 뭐 이런 얘기 간혹 들어보셨죠? 자, 이 용종을 떼어내면 우리는 그냥 용종 뗐다 그러고 돈 내고 나오면 끝이지만 병원에서는요, 그 용종을 조직 검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양성인지 악성인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용종 떼어내고 아무 연락이 안 온다. 그러면 이제 이건 양성 종양일 것이고요. 만약에 악성 종양이라고 하면 추가 검진을 받으라고 연락이 올 거예요. 의사분들이 용종을 떼어낼 때 육안으로 보면서 떼어내면서 거의 90% 정도는 예측을 한다고 해요. 어떻게 예측을 할까요? 용종이 동그랗게 볼록 올라왔다. 그럼 요거는 양성 종양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요. 그런데 울퉁불퉁하게 모양이 이상하다. 그럼 요거는 악성 종양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예측을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떼어냈어요. 저희가 조직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세포가 100개가 있는데 그중에 1개가 악성 종양이에요. 나머지 99개가 양성 종양이에요. 그럼 얘는 악성으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양성으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각자 대답을 하셨겠죠. 악성 종양이다 하신 분들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한 거죠. 1개가 있는데 나머지 99개가 얘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양성 종양이다 하면 얘는 악성, 독성을 가지고 있는 강한 세포니까 얘가 더 커져서 암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얘가 왜 생겼는지 알 수도 없고 얘가 양성인지 악성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곤란한 그러한 종양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악성과 양성의 경계에 있다라고 해서 경계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은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하고요. 양성 종양은 정상인 세포고요. 경계성 종양은 암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유사암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암이라고 하는 건 증식을 멈추지 않는 혹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용어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경계성 종양.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얘는 행동 양식이 불명하거나 아니면 미상의 신생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움직일 건지 명확하지 않은 알 수 없는 신생물이에요. 그런데 얘가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려운 상태예요. 이럴 때 저희가 경계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질병 분류 코드로는 D37에서 D44번까지
그리고 D47.0, D47.2, D47.7, D47.9, 그리고 D48, 요걸 저희가 통상적으로 경계성 종양이라고 하고요. 제자리암은 암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암인데 암이 깊게 침륜하지 않고 상피 내에 머무르는, 표피에 머무르는 암을 저희가 제자리암이라고 하죠. 그래서 암세포가 기저막을 벗어나지 못하고 상피에 머물러 있는 상태, 상피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상피내암이라고 하고요. 아직 침륜을 안 했으니까 병기를 부여하기 어렵다라는 의미에서 영기암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경계성 종양은 암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라고 한다면 제자리암은 암이에요. 그런데 아주 초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수술 같은 걸 통해서 절개를 해서 도려내고 혹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암세포들이 남아있을 수 모르니까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완치가 될 수 있는 소외감으로 저희가 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질병 분류 코드는 아직 초기 단계 암이기 때문에 캔서 C 코드를 주는 것이 아니라 D 코드를 주죠. 그래서 D00에서 D99번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제자리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계성 종양과 제자리암 잘 구별하시고요. 자, 두 번째, 고형암, 비고형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고형암은 글자 그대로 고정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암입니다. 그러니까 뭐 위암, 뭐 간암, 대장암 이렇게 특정 부위에 암이 만들어져서 계속 증식하면서 커지면서 아래로 침륜해가는 고정적인 형태, 딱딱한 덩어리를 형성하는 암을 우리가 이제 고형암이라고 하고요. 비고형암은 역시 이제 글자 그대로 고형이 아닌, 그러니까 고정된 형태가 없는 암을 이야기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혈액암이죠. 예를 들면 백혈병이라든지 아니면 림프종이라든지 골수종이라든지 이렇게 한 군데 딱 고정적인 형태가 없는 암. 그럼 둘 중에서는 치료가 뭐가 더 어려울까요? 예를 들면 고정적인 형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수술로 절개한다든지 아니면 항암이나 방사선으로 직접적인 치료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는데 혈액이나 림프를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암은 치료가 매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해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암 중에 이 비고형암을 고액암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고액암에 대한 별도의 특약으로 보장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소액암과 유사암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부 다 묶어서 소액암으로 하고 있고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유사암과 소액암을 살짝 분류를 하고 있는데 유사암은 뭐냐면 암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그렇지만 정상세포가 아닌 암과 비슷한 형태를 유사암이라고 하고요. 소액암은 암인데 상대적으로 치료가 간단하고 예후가 좋고 치료 비용이 적게 드는 암, 이걸 제가 소액암으로 분류합니다. 손해보험의 유사암은요,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그리고 기타 피부암, 그리고 갑상선암을 저희가 통상 유사암으로 분류를 하고요. 소액암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방광암, 전립선암, 자궁암, 요거를 이제 통상 우리 소액암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이걸 다 합쳐서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여기에 대장전망대암, 비침습형 방광암, 그리고 전립선암까지를 포함해서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 어떤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설명하실 때 유념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암의 병기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암의 병기를 분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TNM 분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T 분류법은 투머라고 해서 이제 종양, 이 종양이 어느 정도 침륜을 했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병기를 구분하고요. 두 번째는 림프절로의 전이 여부, 그래서 노드에서 이제 N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여부 해서 메타스테시스 해가지고 얘는 전이가 얼마나 많이 됐느냐, 요걸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T병기 같은 경우에는 T0부터 T4까지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요. 종양의 증거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이제 T연기가 되겠고요. T1 같은 경우에는 종양이 위벽의 점막층 또는 점막 하층까지 침범한 경우에서 요건 이제 위암을 기준으로 했을 텐데
다른 장기 같은 경우도 개념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점막이나 점막 하층까지 침범하면 T1, 그 다음에 T2 같은 경우는 점막 아래 근육층 또는 장막 하층까지 이제 침범한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T3 같은 경우는 장막 하층까지 침범했는데 주변 장기로는 전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T3. 그 다음에 T4 같은 경우는 장막을 뚫고 나가서 주변 장기로 이제 전이가 된 경우를 이제 우리가 T4기 마지막 말기로 이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N 같은 경우는 림프. 우리가 이제 전이가 될 때 암이 계속 침륜해서 안으로 들어가서요. 두 군데를 딱 침범하는 순간 전이가 되는 거죠. 그 두 군데가 어디냐면 하나가 혈관이고요. 혈관을 침범해서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데 딱 자리를 잡고 거기서 증식하면 그게 이제 암이 이사를 간 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혈액과 비슷하게 온몸으로 돌아다니는 게 림프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림프절 전이 여부에 따라서 N0기 같은 경우는 림프절 전이가 전혀 없는 상태고요. N1기는 1개에서 2개. 그 다음에 N2는 3개에서 6개, N3는 A, B로 이제 더 세부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N3A기 같은 경우는 7개에서 15개, 그리고 N3B 같은 경우는 15개 이상, 그러니까 16개 이상의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를 N3B기로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하고요. 전이가 됐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원격 전이가 없으면 M0, 그 다음에 원격 전이가 있으면 M1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흔히 이제 암에 대해서 어떤 이제 환자가 있거나 직접 암을 이제 경험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나 병원에 갔더니 T2N1기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T2라는 거는 장막 하층까지 침범을 했구나. 그리고 N1이래. 다행히 림프에는 1~2개 정도만 전이가 됐구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건강검진이라든지 아니면 진단서 이런 거를 보실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조금 더 요약을 해서 하는 것이 이제 요약병기입니다. 요약병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암이 생성된 그 부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요거를 국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으로 일부 약간 주변으로만 전이가 됐다라고 하면 국소라고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원격 전이는 먼 거리에 있는 곳까지 전이가 된 경우를 원격 전이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저희가 이제 TNM 그 병기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종양에 대한 병기를 판단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림이에요. 암은 크기도 중요하지만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파고들었냐. 이 파고드는 걸 저희가 침윤한다라는 용어를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파고드는 거에 따라서 이제 병기들이 결정이 되게 되고 마지막에 보면 여기 혈관이나 림프 요 부분을 이제 파고들게 되면 원격지로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병기로 구분한다. 요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암의 개념과 이제 병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고 하면 이 암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암 치료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